부자들은 다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을 제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주는데 내 주변에 부자가 없다 보니 부자를 좀 가까이서 볼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그 고민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 했죠. 또 따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저자님을 모시고 이제 유튜브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저자님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도 부동산. 저는 이제 꽁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꽁구님의 그 성함이 최은주님. 네, 맞습니다. 낯서네요. 최은주님이라고 하니까. 꽁구님께서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이 책에 보면 최근에 이제 좀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내용이 좋아서 이제 오늘 저자님을 모시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잘 되기를 이제 빌면서 오늘 책 내용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얘기 뭐. 하겠습니다. 네. 투자 얘기 하죠. 투자 얘기. 네. 너무 힘들었던 22년도, 23년도.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부 최은주입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됐어요. 2014년도부터 중개업을 했고, 그때부터 투자를 같이 투자도 같이 10년이 됐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투자를 같이 했고, 요즘 지금 이제 22년도, 23년도 하락장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금 팔프, 선생님도 많이 하고 계시는 단기 임대도 뭐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고시원 좀 해봤고, 지금 무인 사업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요번에 오픈했고, 호프집을 또 같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또 호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이 좀 여러 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N잡러다, 그죠? 네. 어쩌다 보니 50대가 N잡러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실 50대에 지금. 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또 이게 뭐 있나요? N잡러로서 추가될 만한 것도 고민하고 계신 거 있어요?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게 이제 선생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은 그 최종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이제 지금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다음엔 부동산 책이 아닌 에세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중개업 자격증, 중개업이니까 그 자격증 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딴 거예요? 아니면 따고 나서 이제 투자를 생각하신 거고 어떤가요? 처음에 중개사 자격증을 딴 거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가난을 좀 벗어나자 하는 생각에서 계속 부자에 대한 공부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서 셋째가 생기면서 어쨌든 그만뒀는데 그때 다른 잡을 고민할 때 중개사를 택한 게 부자들은 다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을 제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주는데 내 주변에 부자가 없다 보니 부자를 좀 가까이서 볼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민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했죠. 또 따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했더니 제가 있었던 제가 그래도 영통에서 시작을 했던 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통이 그 유명한 갭투자 성지죠. 옛날부터 좀 많이 알려졌던. 그래서 갭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 가지고 투자를 하냐 했더니 14, 15, 16년, 17년도 뭐 그때까지만 해도 2, 3천이면 그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고 임대 등록하고 사고 임대 등록하고 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사고 임대 등록하고 사고 임대 등록하고. 옛날에는 임대 등록하면 괜찮았다, 그죠? 아파트. 그쵸. 임대 등록했던 것들은 제가 요번 하락장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맞아요. 5%씩 올려라 했던 게 여유분이 남아있으니까 역전세에 대한 방어선도 되고 역전세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역전세는 거의 없었고 이후 21년도에 샀던 21년도 이후에 샀던 애들이 역전세 폭이 컸죠. 예, 그때 맞습니다. 꼭대기까지 전세가 상승도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을 택한 건 제가 5남매 장녀예요. 장녀에다가 애는 또 셋이죠. 그러니까 경제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을 때 직장 생활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자에 가까이 가자. 그게 이제 중개업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도 하셨으니까 거의 한 10년 되잖아요, 그죠? 10년 돌이켜 보면 아까 뭐 임대 등록, 뭐 주임사 이런 거다, 그죠? 그런 것도 있은 것 같고 어쨌든 그 본인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 또 되게 또 안타까운 것도 있을 거고 투자는 누구나 그렇잖아. 잘 된 것도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 중개업 하면서 투자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투자 강의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너무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엔 투자자들이 일반 갭 투자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왔던 게 제가 기금 대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네. 기금 대출을 조금씩 8천만 원, 1천만 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2.5%, 1.5% 하는 그 기금 대출을 해주다 보니 기금 대출, 선대출 놓고 뒤로 후순위 전세 놓는 그런 시스템. 이거는 거의 투자금이 안 들어갔죠. 그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전세는 이제 워낙 낮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거의 투자금도 안 들어가고 전세금은 5%씩 올라가는 게 그냥 그거만 이렇게 잘 세팅을 해놨다고 하면 전세 상승분 5%씩만 이렇게 받아도 제 현금 파이프는 그냥 됐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투자를 안 했다고 하면. 네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1년도 지나가고 나서 보니 2배씩은 다 올라갔어요. 매가가 다 2배씩은 매가는 2배가 올라가고 요거는 역전세는 안 나고 너무 안정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었는데 네. 이건 진짜 잘한 투자. 진짜 그거 잘한 같은 투자. 경우에서는 그 대출 총액 한도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개 하면 네. 그냥 건별로 계속 넣는. 네, 건바이 건. 그때 2014년도가 이제 전세값이 계속 올라서 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때 해줬던 배경이 그 배경 임대 등록을 하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렇고 같이 상생하는 제도 제일 좋았던 제도 중에 하나였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그런 게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은 뭐 대출을 해주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대출 다 있는 막고. 임사도 다 막고 하는 판인데 그때는 돈을 전세자금 빌려줬구나. 대출 막고 이러니까 지금 어쨌든 세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새 안고 있는 것들만 지금 네. 와서 매수하실 수 있는 경우가 1주택자도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결국은 내가 사놓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죠. 이 상승장에 사놓기는 해야 되니 전세에 안고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어쨌든 전세가 살아있는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 그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운이 조금 일찍 시작한 게 운이 좋지 않나. 지나고 보니까 2014년 이때는 네. 정말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뭘 대충 해도 다 올라가는 되게 네. 또 느낌 좋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영통은 네. 안 그랬다는 17, 18년, 19년도까지 역전세였잖아요. 동탄 입주가 바로 옆에서 있다 보니. 그러네. 맞아.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있지만 예. 두 번 역전세를 겪었다는 게 책 한번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예. 이제 곧 나온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네. 업로드 할 때쯤 되면 책이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예, 말씀. 두 번 역전세를 맞은 게 그때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때도 저 신한테 빌었었거든요. 요번 장 위기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상승장에 또 다시 눈을 가리더라고요. 맞아. 욕심이. 네. 그래서 이때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17, 18, 19년도 그때는 그래도 작게 이렇게 왔던 게 그 당시에 그때 기금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기금 대출 놓고 수익 전세를 놓으면서 요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역전세 위기를. 그때가 이제 2017 뭐 이때인가요? 17, 18, 19년도. 19년도 초까지 끝났어요. 기금 대출이. 네. 끝나고 19년도 그 상반기 때 조금 멈칫하더니 19년도 하반기부터 투자. 그래서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사이클을 그냥 제가 몸으로 그냥 다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 감사합니다 했어. 19년, 20년도에 다시 막 상승장이 불장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다시 샀던 올라왔죠. 거죠. 네. 샀다가 22, 23년도에 그때 한번 그 전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예, 타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확 넘어갔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때 너무 역전세가 폭이 17, 18, 19년도 그 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 역전세가 나도 1000단이었다라고 하면 2, 3, 뭐 이렇게 보증금의 10%, 20%였다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3, 40%가 쑥 떨어지니까 맞아요. 또 금액도 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맞아요. 고생하셨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다, 그죠? 막바지죠. 조금만 이제 한 막바지죠. 한 1년 정도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긴 한데. 그 투자가 우리가 아파트만 이렇게 막 했으면 좀 났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막 연결됐잖아요. 그죠. 오피도 갔다가 지산도 갔다가 갔다가. 저는 이제 오피 선에서 끝나긴 했지만 지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셨던 분들은 더 상가도 힘드신 가고.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신 투자는 이제 기금, 정부에서 이제 기금을 이용한 투자 같은 경우에서 투자금이 거의 안 되니까 원래 그 선대출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송도나 뭐 이런 데도 그런 네. 거 많고.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어쩔 맞아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던 방법이긴 한데 그거를 거의 반전세 세팅을 하시거나 그러셨었어요. 네. 그 기금 대출을 더 먼저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반전세 세팅을 그런 하셨는데 개념이죠. 저는 놓고 전세를 이렇게 넣었다 보니까 아예 전세로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갔죠. 그때도 보증보험 이런 게 있었나요? 보증보험이 이제 막 시작이 돼가지고 막 시작. 이렇게 하는 대신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안전하게 다 많이 들어오는 다 거예요. 들어오셨죠.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6년 3번 돌아갔거든요. 네. 세입자들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고 계세요. 예, 싸니까 계속 있는 거죠. 이상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투자? 예. 이건 법인 투자죠.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법인 투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법인 투자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예, 종부세가 종부세가 너무 기본 공제 없이 그냥 다 때리니까 그죠? 3% 아니면 6%. 저는 진짜 역전세 이때 첫 번째 역전세에 맞고 이 역전세에 대한 대비를 이거 현금을 진짜 해놨었어요. 이거 현금을 이렇게 통장에 놔뒀었던 건데 네. 그게 다 종부세로 나갔어요. 종부세로 다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메꿔야 되는 역전세들은 또 대출을 또 막 해야 되잖아요. 그 대출은 또 그때 이자가 또 막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대출 이자, 세금, 우리 역전세, 역전세. 삼종세. 삼종세 생각만 해도 삼종세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맞아요. 초기에 이제 그 가격대가 그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대출을 막 땡길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방어를 한 거고 네. 그 대출이 다 땡겨버리면 진짜 땡길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인들은 힘들고 부모나 형제, 부모님도. 와이프, 배우자 돈도 끌어당기고 진짜 그 힘든 시기를 보는 땡길 가족분이 있으셨나 봐요. 감사하네요. 그것도 이제 2차 방어선이 그죠 이제. 그래서 네. 저는 계속 대출을 했던 것 같아요. 채수를 너무 많이 늘려놨어가지고. 근데 그때 나중에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더 이상 땡길 데도 없잖아요. 네. 담보대출도 안 되니까. 그게 참 힘들어지는 근데 거죠. 이게 매수한 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분양권은 안 하셨어요? 분양권도 저도 이제 언제냐 2022년도인가 그때 10개 샀어요. 제가 꽂히면은 한 번에 10개씩 사요. 아이고 갑자기 제 이야기하면 그때 분양권을 그때 한번 제가 분양권을 늦게 해가지고 제가 분양권을 싫어했던 이유가 제 말했듯이 약간 좀 통계 이쪽이다 보니까 입주 물량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어차피 분양권 자체가 입주가 터지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요. 저도 분양권을 이게 분양권이 계약금 10%만 가지고 샀잖아요. 맞아요. 10%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분양권을 잘 안 샀어요. 안 샀는데 끝에 오피스텔 하나를 산 거예요. 서울 오피스텔. 서울 오피스텔 하나 사고 지방에 분양권 하나 사고. 그게 이제 막판에 대출 다 끌었었는데 네. 이거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진짜 다행히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도 메꾸긴 했고 네. 월세 세팅을 해놓긴 했지만 그때가 제일 고비였던 거예요. 이게 내 생의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막. 저도 이제 재밌는 기억이 있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네. 분양권 하나를 원래 안 하다가 하여튼 지인 따라서 하나 샀는데 그게 좀 수익이 났어요. 짧은 기간에 그런 거 한 같아요. 5천만 원 정도 네. 벌어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서 뒤늦게 분양권에 좀 꽂혀가지고 막 전문투자가 10개 사서 한 5개는 그래도 수익이 나고 3개는 본전이고 2개는 마이너스. 가장 최근에 마이너스 5천으로 날린. 결국은 또이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23년도에 까먹은 돈 생각하니까 21년, 19년도부터 20년, 19, 20년도에 제가 중개가 되게 잘 됐거든요. 중개 수입 2년치를 다 통으로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3년도 네. 이렇게 날린 돈, 이렇게 까먹은 돈, 날린 돈이라기 조금 뭐하지만 까먹은 돈 이렇게 보면 내가 노동 수익을 거기에 다 갈아 2년치 노동 수익을 다 거기 넣어놨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번에 힘들었어요. 큰 경험을 했다. 너무 그랬죠. 힘들었죠. 예. 그래서 법인 투자는 제일 힘들었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법인 투자가 제일 힘들었다. 네, 또 정책 있잖아요. 정책에 네. 반하는 투자는 우리 하지 맙시다. 맞아요. 네. 정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이겨내겠지. 아, 저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저도. 사람들이 뭐 다 방법이 있다. 네.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에 반하는 거는 세금, 네, 맞아요. 거기에는 하지 말자. 맞아요. 네, 피해가자. 또 이게 새롭게 태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활성화되면 분명히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런 또 예상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법인은 그때 막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했잖아요, 생겨가지고 너도 나도 법인 저도 4개까지 늘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진짜 적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답니다. 맞아요. 4개까지 늘려가지고 이게 사고 팔고 했는데 너무 초반에 너무 잘 된 너무 거예요. 좋죠, 그때는. 19, 20년 그 양도세도 네. 아니고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네. 처음엔 중과도 없었잖아, 법이. 그래서 너무 잘 된 투자가 초반에 되다 보니까 계속 규제 나와봐야 그렇지. 그렇죠. 또 번개 있으니까 네, 또 그런 그리고 생각 또 들고. 이자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시장은 이길지 몰라도 정책이 시장은 이길지 모르겠지. 정책이 시장을 이기겠나 했지만 시장을 이길지 몰라도 심리는 못 이기더라고요. 심리가 죽어버리니까 네. 전세부터 해가지고 매가부터 해가지고 꼬꾸라지는 속도가 진짜 빨랐어요. 맞아. 심리를 못 이겨요.
지금 자, 규제가 나오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심리가 굳었어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이제 뭐 1주택,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가 확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도 규제, 이 허그에서 이렇게 오는 얘기들 이렇게 하면 계약서에서 뭔 내용 빼라, 뭔 내용 빼라, 빼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매매에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 시 임차인한테 먼저 고지해라. 이런 내용, 이렇게 관리상 들어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빼라고 해도 매매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빼라고 진짜요? 해요. 빡세졌다, 뭔가. 너무 뭔가 이렇게 아무튼 빡세져가지고 예. 힘들어요. 규제에 알겠- 관해서는 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